뭐부터 할 거냐면 그리드 서치라고 하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동안 가장 마지막에 했었던 거를 보면은요, 전체 데이터셋이 있어요. 전체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데이터셋을 우선 어떻게 나눴죠? 전체 데이터셋을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셋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요. 모델을 훈련시키고 모델을 파라미터를 우리가 그 튜닝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절대로 이제 그 테스트 셋은 그 모델에 노출이 되지 않게끔 따로 떼어놔둬야 돼요. 자, 그러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은 어떻게 하느냐? 이 트레인 셋을 다시 한번 나눠주는 거예요. 트레인 셋을 다시 한번 나눠서 여기를 작은 트레인 셋, 그 다음에 여기를 밸리데이션 셋 이렇게 나눠서 여기를 훈련을 시키고요. 여기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학습을 시키고 밸리데이션으로 검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또 한 번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하이퍼 파라미터를 변화시켜서 여기에서 훈련을 시켜요. 하이퍼 파라미터 0일 때, 하이퍼 파라미터 1일 때. 그러면서 그때 다시 검증 점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스코어가 몇 점이냐, 1일 때는 스코어가 몇 점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스코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오버피팅이 적으면서도 정확도가 좋은 그런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에 그냥 이렇게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번 하셔도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데이터셋이 몇 개 안 되면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훈련셋이 너무나 적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데이터셋이 작은데 그거를 이미 훈련과 테스트로 나눠놨어요. 훈련과 테스트로 나눈 녀석을 다시 검증용을 또 따로 띄워놔요. 그리고 얘를 훈련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훈련시키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이 크면, 즉 로우가 많으면, 샘플의 개수가 많으면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게 훈련 세트의 샘플이 작으면 이 방법이 훈련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훈련셋 자체의 정확도가 일단은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방법이 먼저 나와요. 자,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차 검증은요. 자, 테스트 셋은 이미 분리가 됐다고 생각을 할게요. 테스트 셋은 우리가 따로 띄워놨고 전체 셋 이제 훈련으로 띄워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훈련으로 띄워놓은 데이터를 가능하면 여기서 많은 데이터를 쓰는 게 좋은데 근데 뭔가를 튜닝하는 과정에서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3폴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폴드라고 하는 거는 접다라는 뜻이에요. 데이터셋을 3개로 접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K-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K개로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의미를 합니다. 3개로 접어주는 교차 검증이다라고 하면 데이터셋을 3개로 나누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로. 뭐 예를 들어서 300개가 있었다 그러면 샘플이 300개가 있었다 그러면 100개, 100개, 100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가지고요. 나눠서 여기 2개를 훈련을 시켜요. 처음에. 그리고 얘만 가지고서 검증, 점수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 분류 문제 같으면 정확도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회계 문제 같으면은 MSA 같은 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세트는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나눠져 있는 것도 똑같이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와 여기를 훈련 세트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얘를 검증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얘는 이제 훈련이 안 된 상태죠. 훈련이 안 된 상태니까 얘를 가지고서 점수를 계산을 해요. 마지막으로는 여기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기서만 스코어를 계산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하면 모델은 피팅 시키는 과정에서 얘를 가지고 훈련이 됐죠. 얘와 얘를 가지고 여기서 훈련이 안 된 세트가 훈련이 됐죠. 세 개를 다 쓴 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빼져 있는 게 여기서 훈련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트가 2번 훈련이 되고요. 여기 있는 세트가 2번 훈련이 되고요. 여기 있는 세트도 2번이 훈련이 돼요. 결국 모델 입장에서는 훈련 세트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를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혹은 2번 이상 그 어떤 파라미터들을 튜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 모델에 피팅이 되는 그런 모델이 데이터에 피팅이 되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검증 점수는 어떻게 우리가 예측하느냐? 검증 점수는 첫 번째 훈련시킬 때 사용하지 않았던, 두 번째 훈련시킬 때 사용하지 않았던, 세 번째 훈련시킬 때 사용하지 않았던 데이터들에서 계산된 점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85%, 뭐 여기서는 뭐 86%, 여기서는 84%, 뭐 이런 식으로 정확도가 나오면 전체 훈련셋의 정확도는 이 세 개의 평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거의 생각입니다. 교차 검증 같은 경우에는 교차 검증을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교차 검증을 트레인셋을요 그냥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3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3개로 나눠주고 5개로 나누겠다 그러면 5개로 나눠주고 5개로 나누는 거를 5폴드 10개로 나누면 10폴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굉장히 심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전체 훈련 세트에서 샘플 하나만 딱 제거하고 나머지를 다 훈련시켜요. 얘 하나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얘 하나. 그럼 검증 셋이 너무 적죠.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를 맞추면 정확도 100%,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틀리면 정확도 0%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그 다음엔 여기를 가지고서 그 다음엔 여기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은요. 정확도 100%랑 정확도 0%의 평균 그거 평균해 보면 전체 테스트에서의 그 점수하고 비슷해요. 훈련은 데이터셋을 다 사용을 하면서도 그리고 검증할 때는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 가면서 테스트 셋에서 어느 정도의 예측값이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차 검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에 대한 그 개념이 무엇인지 정도를 지금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교차 검증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직접 뭐 반복문을 만들면서 할 건 없고요.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임포트로 갈까요? 임포트로 가면 저희가 임포트문을 몇 가지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scikit-learn에 모델 셀렉션에 있어요. 이게 모델 셀렉션에 보시면 크로스 valid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크로스 validate가 교차 검증을 해주는 함수예요. 교차 검증을 해주는 함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vel score라고 하는 게 있죠. 이 크로스 vel score라고 하는 게 교차 검증을 했을 때의 평가 점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니까 뭐 분류 문제면은 정확도, 그 다음에 그 회귀 문제 같으면 알트 스코어를 계산해 주는 그게 바로 크로스 벨 스코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요거 하나만 사용해 보시면 돼요. 네,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과 트레인과 테스트로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트레인과 밸리데이션과 테스트로 분리해서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무슨 패키지, 무슨 모듈에 있냐면 모델 셀렉션이라고 하는 모듈에 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실제 저희가 코드를 만들어 보는 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까지만 쉬었다 할게요. 35분에 시작하겠습니다.